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어쩌다 보니 5월에 읽은 책, 독서 결산 비슷하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5월에 읽은 책 중에서 버나드 멜로머드라는 미국 작가가 1957년에 발표한 점원이라는 책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의류 세계문학 전집에 속해 있고 비교적 최근에 번역돼 나온 세계 문학이라고 해서 나오는 족족 다 읽는 건 아닌데 이 소설의 뭔가에 대한 말이 이 소설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이끌었는데 그게 무엇인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어쨌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필립 로스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이라고 해요. 버나드 멜로머드나 필립 로스나 둘 다 미국에 정착한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버나드 멜로머드는 1914년에 태어나서 1986년까지 살면서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데 이 작가의 주요한 작품 3개, 주제라는 점입니다. 유대문학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요한 작가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후 유럽 문학에서 버나드 멜로머드라든지 필립 로스처럼 미국에 정착해서 유대인 문제를 다루는 작가들이 늘어났고요. 그때 이제 유대인 문학 르네상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이 소설을 읽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알고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소설의 주인공인 모리스 보버는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뉴욕 맨하튼 브루클린의 유대인 공동체에 정착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내 이다와 딸 헬렌과 함께 조그마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오던 건데요. 그의 가게도 서서히 시대의 조류에 밀려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상점은 이제 존폐를 결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코앞에 엄청난 규모의 슈퍼마켓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점점 쪼그라든 가게는 마치 모리스 보버가 들어앉은 관처럼 느껴질 정도로 더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지키고 있던 모리스는 총을 든 2인조 강도의 침입을 받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를 즈음 프랭크 알파인이라는 남루한 차림의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탈리아인이고 서부에서 왔습니다. 왜 서부에서 왔는지 또 왜 이탈리아인으로 설정한 것인지 작가가 의도한 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탈리아인 그리고 미국 서부의 관계 이게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프랭크는 자신을 점원으로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급료는 필요 없고 먹을 것과 아무 데서나 잘 곳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선한 심성을 가진 모리스는 아내 이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이라는 조건으로 그를 점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짐작하셨듯이 프랭크 알파인은 바로 2인조 강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비록 친구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해도 애초에 총이 그의 것이었으며 안 된다는 말을 끝까지 관철하지도 또 친구를 말리지도 못한 채 강도짓을 함께 하고 만 겁니다. 이게 바로 프랭크 알파인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모리스에게 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가게를 살리고 모리스 가족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무를 자신에게 부여하며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의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워온 버릇들과 피할 수 없는 상황들에 의해 소설은 점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가슴 졸이며 읽게 되는 소설이더라고요. 스릴러도 서스펜스 소설도 아닌데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누구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소설을 읽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모리스와 프랭크 사이의 관계 변화가 소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소설을 읽고 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이 생각나는 소설이었습니다. 더블린 사람들의 키워드가 마비라고 하잖아요. 이 소설 역시 마비가 떠오르게 됩니다.
열악한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어딘가로라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 뭐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나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심리나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영철 평론가의 몰락의 에티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최근에 신영철 평론가의 인생의 역사를 읽었기에 그런지 몰락의 에티카야말로 이 소설에 어울리는 말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몰락하는 사람들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 소설의 인물들, 대표적으로 모리스, 그리고 프랭크, 또 딸 헬렌 모두 결코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리스 보버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모리스가 프랭크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모리스의 그 선함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독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별로 그다지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설은 몰락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애초에 소설이라는 장르는 시대에 너무 앞서거나 너무 늦어서 몰락하게 되는, 실패하는 사람들을 다루면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소설 또는 문학의 에티카, 윤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리스와 프랭크 그리고 헬렌 모두 객관적 상황에 이상적인 대처를 하기엔 너무나 약한 인간들입니다. 모리스의 선함이라는 것은 줄곧 잘못된 상황으로 이끕니다. 모리스는 아내 이다나 주변 지인들의 충고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고집으로 일관하는 듯합니다. 그 선함이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프랭크는 모리스가 받는 고통과 자신에게 베푼 선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번번이 그러한 의지는 유리처럼 깨지고 맙니다. 마치 그의 얼굴을 묘사한 말처럼 코가 부러졌었는데 잘못 세워 얼굴 균형이 무너진 그의 얼굴처럼 그는 뭔가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굳게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선한 의지를 실천하려 하지만 번번이 무너집니다. 또 딸 헬렌은 책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외로운 상황에 처해도 책과 함께 있다면 좋다고 여기는 인물인데요. 그녀는 돈키호테라든지 백치 같은 소설을 읽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 백치요. 프랭크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헬렌은 프랭크 따위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관심이 없었다가 그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걸 보면서 그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관계입니다. 프랭크는 헬렌이 건네준 죄와 벌, 마담 보바리, 안나 카레니나 같은 소설을 왜 읽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읽어나갑니다. 프랭크가 읽는 책은 나폴레옹의 일생 같은 책이었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는 헬렌에게 고급 장정의 셰익스피어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헬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엠마 보바리 같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낙관적인 상상에 사로잡힙니다. 프랭크에 대해서도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도 냉철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좋게 좋게 흘러갈 거라고 상상하고 맙니다. 헬렌에게 책은 도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필연적으로 벌어질 닥쳐올 일에 대해 피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아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피이고 무력한 낙관으로라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소설에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프랭크의 변화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내내 어떻게든 변하려고 애를 쓰는 인물이 프랭크입니다. 프랭크의 투쟁입니다. 마지막 선택이 프랭크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모리스는 끝까지 프랭크와 헬렌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가 프랭크와 헬렌의 관계를 알았다면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이 벌였던 어떤 투쟁, 그것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유대인 혹은 유대인성에 대한 주제를 살펴봐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 주제에 대해 공부한 바도 없고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다만 이 소설을 읽으면서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와 비윤리적 만행의 역사만이 아니라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을 혐오의 프레임 안에 가두는 우리 주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주 강한 힘이 아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그 프레임을 강화한다면 그 프레임에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그 사람들의 내면, 대를 이은 그들의 공동체 내의 문화, 관습, 인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리스는 러시아에서 짤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의식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모리스는 유대인이라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생활 방식을 고수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굳이 지키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벗어나 있습니다. 대신 그는 심리적 유대인, 즉 신에게 부여받은 어떤 소명 같은 것, 도덕성과 인간에 대한 선의, 연민을 간직하고 실천하려는 원칙을 가지고 유대인성을 지켜나간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이 모리스식대로 자신의 삶에서 벌이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화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그 원칙이 때때로 밖으로 드러날 때는 고집이 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약점으로 되고요. 오히려 패배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의도적으로 프랭크의 관계, 그리고 프랭크의 변화하려는 의지, 그리고 프랭크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일이 작가가 생각한 유대인성이 지닌 가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프레임 안에서 지속적으로 강요받아온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념이 프레임이 굴러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돼버린다면 그 모순, 그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또 어떻게 깨트려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이런 점들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결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아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버나드 멜러머드의 점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